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 세제 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공기업 자체의 방만, 편법 경영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수도권 개발제한 구역에 대해서 보금자리 주택 약 20만 호의 공급 시기를 앞당겨서 당초 2012년까지 총 32만 호, 연 8만 호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은 주택을 빨리 값싸게 공급한다라는 그러한 정책 목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의 어떤 재무 여건의 한계도 있는 것이고 일단 수요가 부족하면은 이런 대교 뭐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재검토를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감히 그 정부 정책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 그 돌아오는 것은 고스란히 또 우리 직원들한테 피해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금자리 사업을 하더라도 빚이 발생이 된다.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공공수련전 매우위원장 이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박근혜는 요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공공기관의 부채를 해결하고 방만 경영을 척결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비정상은 무엇이겠습니까? 공공기관에 있는 부채가 무엇으로 인해서 발생됐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공공기관의 부채를 해결하고 정상화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한테 충성한 집단들한테 그 적합성도 따지지 않고 끊임없이 낙하산 인사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평가는 낙제점이지만 그 낙하산 인사로 온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은 평가가 끊임없이 A등급이라서 그들에게는 많은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된 방만경영의 책임은 힘없는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고 그 부채는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공공기관의 정상을 얘기한다면은 그가 약속했던 낙하산 인사 하지 않겠다는 것, 그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비정상적인 박근혜가 이 나라의 공공기관을 절단내고 국민의 삶을 파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나서서 결의합니다. 어떻게 2월 25일 날 노동자가, 아니 이 땅에 고통받는 국민이 거리로 나설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이 촛불이 횃불이 될 수 있도록 박근혜 잘못된 생각을 불태워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투쟁을 만들고 조직해 갑시다. 민주노총, 2.5, 총파 모두가 나서서 함께 조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잘못된 정권 끝장내고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으로 왜곡하고 있는 공공부의 노동 탄압 막아내기 위해서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국민 중에서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이 몇 %입니까? 80%가 넘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렇다고 치면 우리 국민 99%, 1%를 뺀 99%가 민영화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내놓은 꼼수가 공공기관 정상화입니다. 공공기관 정상화로 우리 민영화 반대 투쟁을 하는 노조를 길들이게 하고 사전정지해서 민영화 실시 끝까지 국민의 의사에는 반하는 민영화 해서 국민들의 삶을 파탄나게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민영화 반대 투쟁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지난해 정말 뜨겁게 국민들의 사랑받으면서 투쟁했습니다. 철도노조 이영익 위원장의 철도 민영화 반대 발언 듣겠습니다. 예, 촛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도노동조합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영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철도노동조합은 여야 정치권과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철도공사의 최연애 사장은 사회적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노조 죽이기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손배 폭탄과 조합비 가압류, 대량 해고, 특히나 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비인간적인 강제 전출과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자비한 탄압을 하는 이유는 철도를 분할민영화시키는데 가장 큰 대항 세력인 철도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킨 뒤에 수서 KTX 분할 이어서 철도의 모든 노선을 완전히 매각하고 철도공사를 완전히 공중분해 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최연애 사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노조 탄압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대선 당시에 국민의 뜻에 반하는 철도 민영화 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최연애 사장은 노사교섭 자리에 나와서 철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방안을 찾아서 철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저희 철도노동조합은 오랜 세월 철도를 민영화시키려는 역대 정권들에 맞서서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면서 끈질기게 투쟁해왔습니다. 탄압이 거세면 오히려 더 크게 단결하고 더 크게 투쟁했습니다. 탄압으로 철도 노동자들의 단결을 깨겠다는 박근혜 정부와 사측에 맞서서 단결을 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만약에 박근혜 정부와 최연애 사장이 노조 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23일간 강고하게 파업투쟁을 벌였던 그 불굴의 의지와 저력으로 민영화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2월 25일 1차 경고파업 사수하고 공공철도를 지켜내기 위해서 제2의 총력투쟁을 벌려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bscess could go to the brain. Never ever. Taking antibiotics. He was getting ready to come home. And he died.
in turn, when that price is that high, all they do is raise the premiums. And that's why we're at the stage where we had more than 54 million people without the ability to have health insurance because the cost is too high. 이를 위해 보건, 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계 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 완화 정부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철도 민영화를 뭐 수리탄에 비유한다면 의료 민영화는 거의 핵폭탄이에요. 이 인간 의료보험 있잖아요. 한 3천만이 지금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A 보험회사에 인간 의료보험 들어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추천하는 병원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네트워크 되기 시작하면 묶이기 시작하면요. 이게 사실상盈리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와 정부가 그리고 특히 경제부처인 기재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 그리고 원격 진료 이것은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그런 정책이 아닙니다. 네, 의료비 폭등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겐 대재앙이 될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위원장 유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의료 민영화가 아니다 논란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서 그동안 짧은 기간에 정말 많은 단체들이 함께 구성된 의료 민영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 활동을 잠시 보셨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그리고 반대를 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서명들 하셨습니까? 다 하셨죠? 네, 여기 계신 우리 촛불시민, 민주시민 여러분들은 다 하셨을 겁니다. 저희 보건의료 노조가 전국에 150개 사업장에 있습니다. 이 사업장에서 진짜 주 1회 우리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의료 민영화의 본질을 밝히면서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면서 이제 지역별 대책위를 구성했거나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부산역에서 금남로에서 대전역에서 그리고 천안역에서 그리고 여의도역 명동에서 전국 곳곳에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서명을 벌이면서 우리 국민들을 힘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월 25일 박근혜 정권 출범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어땠습니까? 박근혜 정권이 MB 정권과 함께 국가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불법 부당하게 청와대에 들어 앉은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삶은 우리 서민들의 삶은 정말 불행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공약은 100% 파기되었고 그리고 우리 노동자, 서민, 빈미, 중소상인의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철도, 의료, 가스, 연금 모든 것을 민영화하겠다고 나선 저 민영화 정부 박근혜 정권에 맞서서 이제 불행의 시간을 끝장냅시다. 그것이 바로 2월 25일 함께 모이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동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의료제도, 건강보험제도는 참 좋습니다. 전 국민이
모두 건강보험에 들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당연지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꺾기 위해서 팔아넘기기 위해서 지난 정부부터 수년간 의료민영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해왔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저희들의 힘으로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촛불의 힘으로 막아왔던 의료민영화 이 박근혜 정권이 한꺼번에 그것도 일자리 창출한다는 명목으로 그리고 대국민 의료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의료민영화 한다면 원격 진료를 한다면 일자리가 창출됩니까? 네, 오히려 일자리가 무너지고 더 질 나쁜 그리고 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법인 약국이 들어있습니다. 법인 약국이 되면 노르웨이의 경우만 보더라도 법인 약국 도입한 지 10년 만에 세계 법인 약국이 세계 재벌회사가 세계 제약회사가 전국의 8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법인 약국이 도입되면 1차 의료인 병원뿐만 아니라 약국까지 모두 다 재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얼마나 아프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아프면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를 원합니다. 비정상적인 지금의 의료를 우리가 이번 계기로 의료민영화를 막는 걸 넘어서서 바꿔봅시다. 정말 내가 가고 싶은 병원 하나 쓰면 주변에 있는 좋은 병원 그런 병원을 만드는 그런 의료제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리에 올라오면서 진주의료원 투쟁에 대한 경과를 하나 보고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촛불 시민들이 전 국민들이 함께 해주셨던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입니다. 이제 6월 4일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홍준표 도지사가 개는 찢어도 간다라고 하면서 출마를 선언하고 있고 그 외에 모든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은 60여 명이 정리해고 당한 그 60여 명이 아직도 길거리에서 홍준표 그림자 투쟁을 하면서 홍준표는 안 된다. 그리고 진주의료원은 반드시 재개원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공공의료 강화 확충의 첫 출발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주의료원을 다시 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료민영화를 막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 보건의료 노조 최선봉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민영화 수류탄, 의료민영화 핵폭탄 국민들에게 마구 던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자동차, 반도체, 빌딩, 아파트 만들어서 많이 팔았죠. 예, 이제는 국민들의 기본권인 공공서비스마저 이제 본인들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 의료, 교육, 철도 이러한 공공서비스 누구에게 권리가 있습니까?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온 공공서비스입니다. 이것을 삼성, 현대, 대자본들에게 우리가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네, 민영화 투쟁은 뺏기냐, 지키느냐, 판가리 싸움입니다. 민주노총 올 1년 민영화 반대 투쟁 치열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구호 외치고 마지막 발언 듣겠습니다. 국민의 철도다! 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돈보다 생명이다!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건강보험 무력화!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차별 없는 기초연금,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하라!
마지막 발언입니다. 국민연금지부의 이경우 정책위원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조합운동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공운수 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장 이경우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하는 말을 듣고 제 두 귀로 듣고 두 눈으로 보았지만 믿지 못할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저 어르신들 포함해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시켜서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제도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제시한 기초노령연금 인상안보다 더 획기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한다고 했기에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획기적인 기초연금 대선 공약으로 당선되었다는 데 대해서 반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마 했던 게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되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 대통령직 인수위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직 인수위는 공약을 이행하기보다는 공약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기초연금 투쟁 열심히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인수위안이 그나마 지금 현재 최악의 계약안보다는 나았습니다. 인수위안은 그랬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더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했습니다. 대선 공약에 내걸었던 것처럼 이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포커를 들이댈 때 그거 흉기라고 치워달라고 했을 때 적어도 사람이라면 숟가락 정도는 갖다 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고 만 것입니다.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국가가 할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추락했습니다. 외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민간 자본들이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국가가 시행하는 국민연금 제도를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지난 6년 동안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리자 지난 1년 동안 3만 명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탈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고 국민연금이 불안하게 보이는 거 맞으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저들에게 말리는 겁니다. 저들은 우리 모두가 국민연금 탈퇴하고 민간시장 개인보험에 가입하길 원하는 게 저들의 목적입니다. 최근에 박근혜로부터 해고당한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이 뭐라고 했습니까? 서해안에 기름이 유출되니까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재벌인 GS 칼텍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가 어민들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모든 노인들에게 보편적인 기초연금이 도입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굽니까? 제대로 된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가장 큰 피해자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재벌들입니다. 두 번째, 국민들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아간다면 저들은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우려스러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용어조차 헷갈립니다. 이 기초노령연금이 왜 생긴 건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국민연금급여를 3분의 1씩이나 삭감하는 테러를 국회에서 자행했습니다. 그때 국민연금을 33%나 깎기 때문에 그나마 보완제로 도입해준 게 기초노령연금입니다. 2007년도 당시에도 국회 내에서 여야 합의서에서 뭐라고 적었습니까? 합의서에 국민연금 단계적으로 삭감한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중복해서 지급한다고 합의서에 버젓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박근혜는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시키기는커녕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역차별하는 기초노령연금보다도 더 못한 기초연금을 도입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반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이자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진영전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을 내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냐며 초대 복지부 장관이 스스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달에 박근혜 캠프의 대선 공약을 총괄했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부가 능력이 없었어. 정부가 의지가 없었어. 대선 공약 기초연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국회에서는 기초연금 도입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2월 20일까지 어떻게든 결론을 낸다고 합니다. 결론 내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논의하는데 정부는 집어넣고 국민들은 빼고 소수정당마저도 배제시키고 자기들끼리 작당해서 2014년 7월 1일자로 짝퉁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현재 어르신들에게 약간의 혜택을 주는 반면 청장년층 40년 50년 뒤에 젊은 세대가 노인이 되었을 때는 노임금을 삭감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복지부 장관 문영표가 다시 한번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20만원 대선 공약 이행하면 후세대에게 2060년도에 1인당 국민 세금이 81만원씩 더 부담이 돼서 국가 재정이 견뎌낼 수 없다고 합니다. 저들이 바보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본 줄 아는 겁니다. 기초연금 20만원은 올해 2014년 시세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치로 이야기하면서 세금 81만원은 2060년도 가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60년도에 264조가 든답니다. 그때 가서 노인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한다면 264조, 저들이 이야기하는 264조로는 1억 1천만 명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60년도에 우리나라 노인들은 1700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작은 부분에서조차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이라는 금명성조차 벗어던진 채 국민들에게 왜곡된 통계 설문조사로 국민들에게 미래조세 폭탄이라는 급박으로 국민 여론을 조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20차례가 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학 곁에서 제대로 된 기초임금을 도입해달라고 1인 시위를 했고, 태풍이 부는 날 기자회견을 했고, 눈이 오는 날 집회를 했습니다.
제대로 된 2014년도에 제대로 된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민영화를 저지하고 국민을 탄압하는 폭거를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함께 모입시다. 6월 25일 날 민주노총 국민 총파업에 여러분들이 힘을 심어 주셔야 저들이 자행하고 있는 독주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박근혜의 독주를 막아냅시다. 감사합니다.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검찰은 각성하라! 검찰은 각성하라! 불법으로 막 그 때를 쓰면 적당히 이렇게 그 받아들이곤 했는데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이게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 하고 말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 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하면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법 선거, 부정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을 두고 우리의 삶이 안녕하겠습니까? 네, 안녕하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업을 합니다. 2014년 새로운 투쟁, 민주주의 투쟁에서 새로운 투쟁이 선포가 되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국민 파업, 2014년 처음으로 제기되는 국민 파업 투쟁, 우리가 한번 풍부하고 알차게 또 멋있게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2월 25일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22일이죠. 22일 역시 여기에서 국민촛불은 밝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 토요일에도 또 모두 친구분들 모시고 함께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근혜 퇴진 2.25 국민파업 승리하자! 민영화 연금 계약 저지 국민파업 승리하자! 노동 탄압 분쇄 국민파업 승리하자! 이대로는 못 살겠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오늘 충분하셨습니까? 네,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여기 쓰레기 봉지 나눠드렸습니다. 쓰레기 담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 자봉에서 쓰레기 봉투에서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깔판은 또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8일 화요일 이남정 열사 49제입니다. 다음 18일 화요일 2시에 광주에서 49제를 하고요. 7시에 서울역에서 추모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18일 7시 서울역에서